Father, gentleman. 영화 기자계의 젠틀맨들로만 모인 무비건조. 네. 우리는 나름 이렇게 근데 젠틀, 그죠, 젠틀하게 오늘 뭡니까? 의상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원래 젠틀맨이기 때문에 예전에 왜 그 김도훈 기자가 매불쇼에 나갔을 때 그 거의 없다 님하고 그때 방송했잖아요. 그때 네. 김도훈 기자가 주성철 기자랑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없다 님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성철 님 그분 영화계 젠틀맨이죠. 주성철 주성철 편집자. 신의 11 편집장을 굉장히 젠틀한 분입니다. 그래요? 네. 나는 기억 안 나. 한쪽 귀로 흘린 거지. 영화의 주지훈 주시니까. 자, 들어가시죠. 네, 오늘 녹화 망했고. 자,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영화 젠틀맨 한번 팍팍 파헤쳐 보겠습니다. 택배, 소방관이, 경찰이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아픈 데도 없으세요? 검사님? 그쪽이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가 보네.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자리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게으름을 굉장히 질타했어요. 28일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우리가 시사를 다 놓쳤어. 그때 시사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젠틀맨이거든요. 네, 그럼 그 놓친 영화 어떤 영화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AI님. 네, 곧 2월 23일 이제 웨이브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웨이브에서 독점 영화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지훈 씨가 연기하는 이 지현수라고 하는 남자가 바로 흥신소의 사장입니다. 거기 흥신소죠. 헤어진 남자친구 새끼가 제 강아지를 데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같이 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같이 안 가준대서요. 거길 제가 가기로 했던 겁니다. 네, 의뢰인과 함께 어느 펜션에 갔다가 이 괴한의 습격을 받고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요. 또 의뢰인은 또 사라집니다.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또 억울하게 몰리기까지 하는데요. 손 들어. 전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 아무튼 아닌데. 저 검사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저는 그냥요. 그 여자애 여기로 데려온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그 걔는? 유난히 낯을 안 가리네. 그런 와중에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났을 때 둘 다 신분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신분증 있잖아. 이거요? 그래, 딱 봐도 이쪽이 검사구만. 양복 입고. 한 일주일쯤 못 깨어나실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이 검사로 오해를 받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한 이 진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김도훈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가 좀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놓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준수하게 잘 빠진 장르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이 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 영화 보신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네필들을 만족시킬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좋았고 결국에는 몇 번의 반전을 가져가서 결과에 도달하느냐 이 플롯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거지, 검사 사기를 치는 거지. 내가 검사인 양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처음 따라갈 때는 거기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야기가 계속 꼬여가는 게 이 젠틀맨의 좀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풀릴 것인가의 그 긴장감을 어디까지 잡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거기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거. 흥신소 하면 약간 뭔가 되게 구질구질하고 이런 느낌인데 흥신소 직원이 주지훈이고 그가 정말 완벽한 그 수트바를 딱 하고 나오는 순간 일종의 헐리우드의 어떤 장르물의 그 필름 느와르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한국식으로 장르적으로 변형한 영화구나라는 게 딱 시작하자마자 딱 그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힘 같은 게 있어요. 좀. 주지훈 배우의 연기의 어떤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멀끔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능글맞아요.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저는 좀 약간 이런 거에 대가가 2명 있다라고 생각해. 누구? 이선균. 그리고 주지훈. 이 둘은 정말 너무 능청스럽고 능글맞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것 같고 잘 빠져나갈 것 같고 뭔가 사기도 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보여준다라는 거.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딱 그 부분이랑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볍고 경쾌하게 가잖아요. 네. 시종일관 부담 없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 가끔씩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고구마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 어떤 구간에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막 슬로우로 돌아가는 모션. 그런 장면들을 네. 꽤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감독이 마이웨이를 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웬디를 마이웨이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영화가 톤 앤 매너를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 아,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라는 확신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장면에서도 굉장히 안심하고 받아들이면서 보게 돼요. 마이웨이 장면은 저도 완전히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제 라디오 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And it in my way. 여튼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진짜 명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이요. 머리 쪽으로 이관하시고 검사님은 좀 더 우아한 일?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 찾는데 우아한 일, 험악한 일 따로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권력을 믿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훌륭한 여배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요 그럼. 뭐요? 계속 하시라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검사로 나오는데 집안 좋아, 일 잘해, 눈치 안 봐, 승진 빨라, 검사들의 검사. 최성은 배우가 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요런 역할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 배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린 또 이 최성은 배우를 사랑하잖아요. 어디 10개월의 미래라는 10개월의 미래. 독립영화가 사실 재작년에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독립영화 중 한 편이었고 배우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해요.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둘한테 때미니 수건 주셨잖아요. 그치. 10개월의 미래 감독한 남궁선이라고 합니다. 직접 때미니 수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주목해야 할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하진 검사가 사실은 거의 지연수라 다이다이 뜨면서도 목적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또 나. 나 그 눈빛 아는데. 무슨 눈빛이요? 죄 지은 놈들이 나한테 잡혀가기 전에 꼭 그렇게 날 봤거든요.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버하지 않고 저는 차분하게 끌어나간다는 게 최성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성 배우들에게 무슨 검사 이런 역할을 맡기면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은 되게 어색하기 대사 같은 게 어색하기 때문에 오버를 해. 그래갖고 막 여성인데 나도 거친 역할이야 이쪽가 나오면 약간 이거 좀 가짜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그런 쪽 하나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 자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니까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쪼가 전혀 없네?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주지훈이 좀 엉뚱한 캐릭터거든 사실은. 최성은이 굉장히 그런 약간 이렇게 누른 연기, 그러니까 이 누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누른 연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장면이 너무 붕 뜨지 않고 그냥 관객한테 납득할 만한 웃음을 준다라는 게 이 둘의 앙상블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메이저 영화에서 계속 보게 될 정말 재능 있는 신인 배우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 시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누구지? 라고 했다가 10개월의 미래에서 약간 확신을 가졌고 그쵸. 이제 이번 작품에서 이제 최성원 배우 계속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영화들 중에 그 주인공이 남여일 경우에 서서히 사랑의 불꽃이 튀는 경우가 있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는 그 주인공들을 굳이 로맨틱한 관계로 이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일에만 집중해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빼놓을 수가 없어. 이 강아지는 너무 이름 뭐니? 윙.
동물이랑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로 촬영 잘 안 해. 개랑 촬영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아니까 저 개가 초반에 나왔다가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이놈의 개가 안 사라지네. 계속 나오네. 아, 이 개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고 그 개 캐릭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지키고 간다는 거는 쉬운 길을 별로 선택하지 않아. 그런 책임감 정말 중요합니다. 감독님 여러분, 동물이 나올 때 중간에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이렇게 동물 캐릭터도 사람들이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굉장히 깊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개가 만약에 잘못되면 존 윅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의 어떤 그 연기력이 진짜 많이 향상이 됐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옆에 그 이 주지훈 씨 볼 핥는 그거는 그 개도 오늘 처음 본 게야? 아니. 나는 생각해도 그러니까 발랐을 거야. 엄청 나는 그냥 거기 뭐 발랐을지 좀 궁금해요. 우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근사하게 살다 갈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박성욱 씨가 연기하는 악역이죠, 악역. 악역이죠. 그러니까 약간 전형적인 악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전 소시오패스예요. 진짜 악인 이름이 또 도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전형성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거 보는 다른 도훈님들 어떡하려고 그래. 도훈 되게 많아. 축구선수 김도훈, 작곡가 김도훈 뭐 되게 많아. 적어도 우리가 아는 도훈에게는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절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이 부자잖아. 뭐 부자야! 부자 아니야! 왜 이런 유언비어를 버티면 안 돼. 부자라니 무슨 부자예요. 근데 그 박성욱 씨가 권도훈 그 로펌 재벌이잖아요. 실제로 외대 법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굉장한 캐스팅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네. 서브도 안 먹히고 그러네요. 최프로라고 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에이, 그래도 한 세트 남았는데 끝까지 하시죠. 권도훈 캐릭터가 사실 정말로 테니스장 장면이 가장 사실은 잔인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저기요.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그 선수들이 자기 신을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정말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완전 그냥 소시오패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 그 트렌드가 좀 좋아요. 이 권도훈 캐릭터도 그렇고 작년 최고 히트작인 범죄도시 2의 그 악역 손석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손석구 씨가 연기하는 그 악역도 그랬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악해요. 근데 한국 영화들이 그런 캐릭터를 잘 안 썼어요. 언제나 악당에게 어떤 사연을 주고 서사를 만들어줬는데 그냥 악당은 악당으로 매력적으로 그리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역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장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넌 납치된 거야. 영화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세공이 정말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흘려보낼 만한 장면들, 그냥 빠른 그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느라고 그냥 놓쳐버릴 만한 장면들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의 진짜 포인트는 뭐 이야기도 재밌고 배우들 연기도 좋아. 근데 프로덕션 디자인이랑 촬영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지. 영화 너무 재밌는 게 이야기만큼이나 그 미장센이 보여주는 파워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감독들이에요. 이 양반도 엄청 영화광이야. 이 영화를 보면 이 양반 영화 많이 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진짜 콘티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감독이 다 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드문 영화였거든요.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 자체가 이제 변봉선 촬영 감독, 또 미술 감독도 조화성 미술 감독.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충무로의 A 플러스급 스태프들이 소주 마셔? 소주 마시고 있어? 담배를 못 끊어서 저래.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도 사실 이 작품에 대한 되게 중요한 신뢰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주지훈이 길거리에 서 있어, 골목 안에 서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은 잘 무릉덩이 같은 거 안 생기잖아. 근데 약간 무릉덩이가 생기면은 그 네온 사인이 물에 딱 비치는
그런 옛날 그 우리가 그 할리우드의 그 고전 느와르에서 봤을 법한 그런 장면들, 빛의 활용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만들어내. 한 장면도 허투루지기 없어. 그렇죠, 네. 이 사람 다음 만들 영화도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감독 이름을 그리고 김경원. 10년에 뭔가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큰 테레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극장용 영화랑 똑같은 OTT용 영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화면이 굉장히 큰 텔레비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웨이브 가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공개되죠? 2월 23일 목요일에 웨이브에서는 공개되는데 영화관으로서 영화 보는 맛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약간 오랜만에 느꼈어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재미가 없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Mother, father, gentleman.